용수의 중론 탐구 제호품 관육종품. 관육종품 원문. 공상이 아직 있지 않을 때라면 허공법은 없고 허공이 있다면 곧 이 무상이 있게 된다. 이 무상의 법은 일체 처해 있지 않고 무상의 법 중에 상인 즉 상인 바가 없다. 유상과 무상 중에서 상은 머무는 바가 없고 유상과 무상을 떠난 나머지 첫 또한 머무름이 없다. 유가 있지 않다면 어찌 무가 있겠는가? 유무가 이미 없는데 유무라는 것을 아는 자는 누구인가? 이런 까닭으로 허공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가상도 아니니 나머지 다섯도 허공과 같다. 원문 끝. 용수보살의 중론에서 다섯 번째로 나오는 주제는 관육종품으로 아니 피설신의에 대해 비추어보고 관찰하는 대목이다. 육종은 앞에서 살펴본 육정과 비슷한 말이며 실제적인 내용은 육종에 대한 설명보다는 육종을 넘어선 공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용수의 중론에서 육종을 관찰하는 관육종품에 대해서 해석해보자. 만물이 공함을 아직 모를 때에는 텅 빈 허공을 모르고 허공성을 모르면 무상하다는 마음을 내게 된다. 즉 무상하다는 마음에 상을 만든 것이다. 상이 있다는 마음과 상이 없다는 마음 두 마음 모두 없는 것이다. 있음이 없다면 없음도 없다. 있음도 없음도 모두 없는 것인데 있고 없음을 왜 분별하는가? 허공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아니 피설신의 육종도 이와 같다. 해석 끝. 깨침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이 직접 텅 빈 공성의 세계를 체득하는 것이다. 어떤 수행자일지라도 공성을 모른다면 이 길은 갈 수 없다. 공성은 우선 자신의 외부에서 체득이 되며 나중엔 자신을 들여다보고 오온의 공성도 체득하게 된다. 즉 외부의 공성을 안 후에 내부의 공성을 알게 된다. 주로 공성의 체득은 가나선 수행 도중에 일어난다. 가나선은 참선 중 최고이며 단박의 의식의 경계를 깨트리는 도노돈수의 유일한 참선 수행법이다. 의식은 자신의 또 다른 의식에 의해 부수어진다. 한 가지 의심에 매달려 끝없이 집중할 때 호련히 의식의 해방감을 넘어서면 모든 것이 비어버린 무자성의 공성을 터득하게 된다. 즉 몰아치던 의식이 잠깐 멈춘 틈 사이로 있지만 없고 없지만 있는 텅 비어버린 무한한 공간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요 속에 무심하게 지켜보는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된다. 공성을 터득하는 것은 나중에 오는 화두타파와는 다르다. 화두타파는 또 다른 자신의 의식인 참나를 보는 것이며 감춰져 안 보였던 자신의 영을 보는 것이다. 일단 한번 공성을 체험하게 되면 참선의 고요한 마력에 이끌리듯 공성의 상태에 이끌리게 된다. 공성을 터득하게 되면 모든 집착은 현저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허공성의 자신의 감정은 파도에 부서지는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공성은 있음과 없음을 모두 내포하고 있기에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 이렇게 공성이 바탕에 깔려 있어야 미련과 집착이 줄어들고 중심을 잡아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지 않게 된다. 만약 이 길을 가면서 아직도 존재의 공한 성품인 공성을 모른다면 지금이라도 속성으로 가나선을 해야 한다. 다른 방법도 있으나 가나선이 제일 빠르다. 공성을 터득하려고 금강경 1000번을 읽어도 안 된다. 문자로만 아는 공부는 아무리 해도 이 길에서는 사상누각이다. 자신의 지식이 아닌 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최고다. 따라서 가나선 화두를 들고 의식을 쉴 틈 없이 몰아붙여야 한다. 화두는 평소에 궁금해하던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 가지만 몰입해서 생각하면 된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화두를 들면 안 되고 오직 하나의 화두여야 한다. 화두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있다면 제자가 스승에게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스승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다. 화두란 스승이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에 대한 의문을 지속해서 갖는 것이다. 힌트를 주자면 화두 타파의 해답은 질문과 대답에 있지 않다. 고정된 자신의 의식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식이 항복할 때까지 몰아붙이는 방법이다.
그러다 보면 쉬는 틈 사이로 홀연히 텅 빈 공성을 터득하게 된다. 화두타파는 빠르면 3개월이고 늦어도 3년이면 된다. 아이러니한 점은 산속 스님들의 화두타파가 더 안 된다는 점이다. 무문간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수행해도 화두타파는 어렵다. 스승의 자질이 부족하여 잘 가르치지 못한 점도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을 하겠지만 죽기 살기로 악착같이 못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의식은 몰아붙이는 만큼 부서지게 되어 있다. 비유하자면 맨날 탱크에다 돌팔매질하듯 하여서는 안 된다. 탱크를 부수려면 화염방사기를 지속해서 쏘아서 탱크를 녹여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설령 화두타파를 못할지라도 화두타파 과정에서 공성을 터득한다면 그나마 큰 성과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신의 소리를 낼 줄 아는 해탈자에 이르게 된다. 깨침에서는 무엇보다도 끝장을 보려는 자신의 원력과 근기가 필요하다. 작은 깨침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깨침의 길이란 실로 끝이 없다.